사실 스타링크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에 인공위성 별자리를 가득 채우겠다는 거죠. 하지만 스타링크는 이제 천문학의 새로운 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거대 망원경들은 이제 매일 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스타링크 위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위성이 길게 가르고 지나간 흔적이 항상 담기죠. 이젠 거의 모든 관측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지우는 작업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충격적인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단순히 광학 관측에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파 관측에서도 끔찍한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죠. 특히 우주의 기원, 빅뱅의 증거를 찾고 있는 저주파 전파 관측에서 아주 막대한 피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게 뻔한 이 대인공위성 시대에서 과연 현대 천문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스타링크 위성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파 천문학자들의 끔찍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19년 본격적인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는 수많은 스타링크를 쏘아 올리기 시작했죠. 2025년 현재 8,000대가 넘는 위성이 궤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새로운 위성이 발사되고 있죠.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인공위성 군집은 당연히 지상의 관측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 천문학도 예외는 아니죠. 인류의 전자기파를 관리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일상과 과학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전파 천문학은 그러한 보호 아래에서 3kHz에서 900GHz 사이 일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우주를 탐지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폰, 인터넷 주파수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이미 스펙트럼 영역 대부분은 도시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강렬한 인공전파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주파수 영역에선 더 이상 우주의 희미한 전파를 볼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전파 천문대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멀리 도망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를 지나가는 인공위성의 전파는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피할 길이 없죠. 이번 분석에선 저주파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엔지니어링 디벨로먼트 어레이 2 전파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 전파 망원경은 앞으로 호주 서부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초대형 저주파 전파 망원경 어레이 SK 로우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앞으로 SK의 로우가 관측할 예정인 50에서 350MHz 주파수 영역에서 하늘을 관측했죠. 총 29일 동안 7,600만 장의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뜻밖의 너무나 많은 인공 전파 노이즈가 포착되었죠. 전파 노이즈만 총 11만 2,534건이 탐지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노이즈들은 전부 1,806개의 각기 다른 스타링크 위성에서 만들어진 전파 신호였죠. 스타링크 위성의 신호가 다른 위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개수가 많은 만큼 당연한 결과겠죠. 또 다른 저주파 전파 망원경 로파를 통한 관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스타링크 위성의 신호가 탐지되었습니다. 겨우 1시간 관측이 이루어졌지만 100에서 180MHz에 이르는 범위에서 97건이나 탐지되었죠. 5GHz 미만의 저주파 영역에서 탐지되고 있는 이 스타링크 위성들의 신호는 단순한 인터넷 다운링크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주파수가 엄연히 다르죠. 이 신호들은 인공위성 안에 내장된 전자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전자기파입니다. 일명 유머라고 부르죠. 이러한 유머는 ITU의 제약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ITU는 인공위성이 지상과 신호를 주고받는 직접적인 전파 신호에 대해서만 제한합니다. 장치가 작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새어나오는 전자기파까지는 제한하지 않죠. 그런데 난감하게도 스타링크 위성들은 저주파 영역에서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망원경의 시야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죠. 일종의 전파 무법지대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5GHz 미만의 저주파 전파 영역에서 전파 천문학자에게 할당된 주파수 영역은 겨우 5% 뿐입니다. 다른 주파수 영역으로 딱히 도망갈 곳도 없죠. 그만큼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많이 탐지된 스타링크 위성은 V2 미니 다이렉트 투 셀 모델입니다. 총 175개가 탐지되었죠. DTC 위성은 따로 지상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인터넷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만큼 위성의 신호도 더 강력하죠. 이번에 겨우 한 달 사이에 진행한 분석에서 포착된 1,806개의 위성들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체 스타링크 위성의 30%에 달합니다. 심지어 천문학자들은 5인식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파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 위성의 수는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하죠. 물론 전파 망원경에 탐지되고 있는 전파 노이즈가 전부 스타링크 위성이 만든 의도하지 않은 전파, 유머만 있진 않습니다. 지상에 다른 안테나가 송출한 FM 라디오 전파가 다시 인공위성에 반사된 것들도 섞여 있죠. 그런데 이번 분석을 보면 특히 천문학자 입장에서 스타링크 위성들이 저주파, 전파, 천문학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주파수 영역은 전파 천문학에서도 특히 우주 역사의 아주 귀중한 수간을 보기 위해서 특화된 영역이기 때문이죠. 바로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 탄생한 눈부신 별과 격렬한 은하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주가 통째로 다시 이온화되었던 제2온화 시기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주파수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빅뱅의 추억 위에 스타링크 위성들의 수많은 신호가 더 씌워지면서 우주의 귀중한 역사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뒤늦게 가시화되면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의도치 않은 유머 신호에 대해서도 ITU가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주에 올라간 인공위성들이 지금처럼 유머에 대해서 별다른 기준 없이 방치하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스타링크 위성들이 올라가면서 시끄러운 유머 신호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파 망원경은 더 이상 깨끗한 우주를 볼 수 없게 되겠죠. 이러한 불만이 쌓이면서 스페이스X도 나름대로 합의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립전파천문대가 관리하는 전파 망원경이 위치한 지역 상공을 지나갈 땐 잠시 스타링크의 작동을 멈추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스타링크 계획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관측 천문학에서의 피해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인공위성에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운석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기권을 뚫고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은 공기 중 산소를 만나 산화 알루미늄으로 변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스타링크 위성 하나가 떨어질 때 나노 입자 수준의 산화 알루미늄이 평균 30kg가량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스타링크 위성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지구 대기권 속에서 속도가 서서히 줄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공위성 파편의 추락은 앞으론 더욱 일상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 대략 해마다 300톤이 넘는 산화 알루미늄이 대기권에 누적된다는 뜻이죠. 산화 알루미늄은 대기 중에서 염소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염소는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죠. 많은 천문학자들은 그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공기 중에 흩어진 인공위성의 금속 파편으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에까지 미세한 변화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린 지상을 넘어서 머리 위에까지 스스로의 흔적을 남기는 수준의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형태로 위협받고 또 새로운 것들을 걱정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1995년 오존층에 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대기과학자 파울 크리처는 인류가 이제 땅속에 지질학적인 레벨에서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되었다며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로 분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세는 단순히 땅속에서만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흔적을 땅속뿐 아니라 하늘에도 남기고 있으니까요. 머리 위에 펼쳐진 저 아름다운 하늘과 우주를 어떻게 영리하게 써야 할지 또 어떻게 공평하게 써야 할지 지금껏 인류가 해본 적 없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이젠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재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